이건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 시기가 오게 되면 중국의 전기차는 끝날 거라 보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테슬라요? 테슬라는 제가 옹달책방에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얘기랑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스타링크도 보내드린 적 있었거든요. 옹달책 찾으셨구나. 스타링크가 이제는 엄청 위성을 많이 쏴서 밤하늘에 이렇게 보면은 한 줄로 쭉 갑니다. 그런 정도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테슬라를 말씀드렸던 한 2년? 1, 2년 전부터 이번 조정 한참 잘 나갈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테슬라 밑에 로봇 쪽 있죠. 그리고 뭐 인터넷 쪽 있죠. 위성 쪽 있죠. 스페이스X 쪽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합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이 회사들의 시너지예요. 서로 연관시켜가지고 시너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쭉 들어왔었고 그래서 사실 월가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지금까지는 전기차 기업으로 보지 않았었죠. 근데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뭐 인센티브 이런 것 때문에 좀 화가 나가지고 막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긴 하는데 그래서 뭐 AI를 나는 왜 부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빌드업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전 그냥 엄포라고 봐요. 왜냐면 본인이 얼마나 이 회사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절대로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를 내보낼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우리가 마음 쓰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렸고요.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로봇 공학자들을 테슬라가 꽤나 큰 연봉을 주고 되게 많이 이제 스카웃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 이제 퀄리티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막 테슬라 그런 썼던 시절이 있었죠. 사람이 쫄쫄 입고 나가지고 춤추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테슬라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계란 하나 가지고 이제 뒤에서 로봇 발이 눌러도 계란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누르는 그러니까 성장된 로봇을 되게 많이 보여줬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결국은 테슬라나 아니면 애플카도 마찬가지고 전기차가 가려는 미래가 FSD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완전 자율주행의 선두는 테슬라가 될 거예요. 그 기술이 나왔다라고 하면 테슬라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전 세계에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무시 못하거든요. 테슬라가 될 건데 완전 자율주행으로 확 넘어가는 그 시점에 브릿지로 로보택시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는 로봇 하면은 AI를 엮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전 AI 하면 로봇밖에 생각 안 나는데 옛날 우리나라 뭐 터미네이터 이런 거 많이 보고 자랐던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은 AI를 엮지 못하는 M7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애플이랑 테슬라. 근데 사실 그 두 기업만큼 AI를 엮을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테슬라는 이미 로봇이잖아요. 그리고 애플은 삼성이 갤럭시 S24 잘 팔아 AI 하나 넣어가지고 정말 삼성 휴대폰을 오랜 기간 동안 침체였었어요. 오히려 실적 깎아먹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오랜만에 몇백만 대 팔아먹었잖아요. 그거를 애플이 모를까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아마 애플이 AI를 넣을 거라 봐요. 기술만 넣어줘도 저는 업데이트 안 할 것 같고 저라면 새로 하나 팔기 위해서 지금 근데 제품 교체 시기가 왔어요.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안 바꾸고 있습니다. 저도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AI가 들어간 아이폰이면 저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 연말쯤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AI를 넣은 아이폰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전에 쓰던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AI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애플은 주가가 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랑 테슬라는 무조건 사셔야 되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 보고 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AI 이제 이 웨이브에 뒤늦게 발을 담그지만 정말 강력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중간 브릿지 단계로 로보택시라는 걸 넣어가지고 진행하되 어느 순간 이제 로봇을 빼겠죠. 로봇을 빼고 로봇은 이제 우리의 생활 로봇으로 이미 생활 로봇 판다 내년인가? 네. 뭐 2, 3천만 판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테슬라는 브릿지로 아마 끼어 팔기로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로 로봇이 운전하는 택시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그것도 결국은 빠질 거라 봐요. 중국은 결국은 이제 그거죠. 싼 값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최고의 장점이 있는 국가들이죠. 사실 지금 만일 중국이 가격 경쟁을 못했으면 그만큼 절대로 판매는 못했을 거예요. 죽어도 판매는 못했을 거예요. 이번에도 보시면은 뭐였죠? 어디 거였죠? 샤오미 거였나요? 샤오미에서 새로 나온 전기차가 포르쉐랑 똑같죠?
그래서 뭐였지? 무슨 샤오칸이었나? 하여튼 이름도 그렇게 이렇게 나왔던 거 샤오미 맞나? 하여튼 그 하나 중기업에서 나왔던 게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중국 기업의 한계는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 시기가 오게 되면 중국의 전기차는 끝날 거라 보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을 봐야 돼요. 중국은 지금 침체 상황이잖아요. 이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은 유일하게 잘하고 제일 잘하는 이 생산을 늘립니다. 전기차뿐만 아니고 모든 업종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어요. 과잉 생산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테무, 알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판매는 정말 많이 했는데 그 거래 금액 자체가 정말 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중국은 싸게 해가지고 무조건 팔자 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경기를 버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을 거라 봐요,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어쩔 수 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오는 그 즉시 중국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중국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기차들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싼 값에 괜찮은 퀄리티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럽의 일부 지역들 쭉쭉쭉 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수록 테슬라나 아니면 우리나라 현기차 이런 기업들이 싸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테슬라 원래 고급차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전략으로 결국 우리나라 현대기아도 이제 제네시스 전략이 통하기 시작했잖아요. 고급 전략.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가 시장을 이제 공략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에 넘어가면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싼 것도 싼 건 나름이에요. 싼 시장이 있는 반면에 중가, 고가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이제 전략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 저는 너무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못 건드릴걸요.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전기차가 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정말 중요한 지역이 딱 그 러스트벨트 지역이 있어요. 예전에 한참 자동차 붐이 불었어 디트로이트 요 지역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 항상 대선에 승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뭐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래서 엄청 거기서 많이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전기차 전환 속도를 바이든이 좀 늦추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게 사실 보면은 그 지역은 수백 년 동안 자동차 내연기관차 가지고 먹고 살았고 2차, 3차 벤더들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걸 단 몇 년 만에 전기차로 바꾸라고 하면은 그게 완전 시스템이 다른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쪽에도 숨 쉴 틈을 좀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바이든이 좀 뒤로 지연시킨 거, 뭐 유럽이 독일이 지연시킨 거, 좀 적당하다 봐요. 그렇다라고 이제 전기차를 하지 않겠냐 그 얘기는 절대 아니라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환경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되게 재밌는 게 그 러스트벨트 지역 자체가 조금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살아나고 있다는 게 그 지역에 전기차 관련 기업 공장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투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트럼프도 잘 알겠죠. 근데 그 지역을 함부로 건드린다. 아 원래대로 돌리겠다. 원래대로 돌리겠다라고 하면 예전에 왜? 그저 물어보고 싶어요. 트럼프가 원래대로 돌리려면은 예전에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표를 받았으면서 왜 그때부터 러스트벨트를 못 살렸냐라고 반문을 하고 싶어요. 못 살렸잖아요 결국은. 못 살린 게 맞잖아요. 거의 그냥 뭐 표 받으려고 그냥 작업한 거죠. 좋은 얘기 한 거죠. 전 살리지 못하고. 근데 결국 그 지역에 투자를 이끌은 건 뭐였냐고요. 바이든을 제가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만 보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거를 그 지역 사람들이 모를 거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못 건드릴 거라 봅니다. 그 지역을 뭐 다시 2차 전지를 날려버리고 내연기관을 바꾼다?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 봐요. 예전에 만일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 지역을 내연기관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지역을 확 살려놨으면 달라지겠죠. 근데 못 살렸잖아요. 그 이후에 바이든이 조금 살려놓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못 건드릴 거라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딱 중립에 서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중립에 쓰는 척하면서 좋은 얘기하면서 하겠죠. 그래서 저는 별 걱정 안 해도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국내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랑 현대기아차를 완전히 똑같이 놓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는 전기차만 해요. 사실상 차로 보면 뭐 물론 로봇도 있지만 다 빼놓고 차만 봤을 때 전기차만 합니다. 근데 현대기아차는 내연기관 하죠, 전기차 하죠, 하이브리드 하죠, 수소하죠. 그러니까 뭐 하나 꺾이면 이제 하이브리드가 실적 커버를 해주고 이번에 전기차 꺾이니까 하이브리드가 커버해주고 뭐가 커버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현기차가 되게 다양하죠. 그런 의미로 현대기아차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회사로 안정적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이게 똑같은 개념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예요.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죠. 근데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팔고 그죠? 이게 다 팔잖아요. 그러니까 좀 파업의 포트폴리오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라 보고 있고 테슬라는 이게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이게 테슬라가 최근에 한 번 딱 이제 그때 그 새로운 자동차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고 원래 몇 년 후였는데 이걸 올 년 말 내년 초까지 땡기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한 번 급등했고 그 다음날 급등했고 그 다음날 5% 올라가 버렸어요. 파파파파 올라가잖아요. 테슬라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은 주가 빠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는 저 밑에서부터 공매도 세력들을 이기면서 올라온 회사예요. 숏 커버링으로 올라온 회사. 잘 보시면 테슬라의 이 숏 그 비율과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보시면 뭔가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숏 커버링을 치고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하고 이렇게 올라온 기업이거든요. 그 반대로 떨어질 때는 숏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면 추풍 당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이제 다른 해외 외신 방송 뭐 환경이든지 외신 방송 나가서 우리 웅달에서 마찬가지지만 말씀드렸을 때 테슬라는 치고 올라갈 때 몇십 프로씩 급등합니다. 왜냐하면은 숏 커버링으로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 테슬라예요. 정말 빠르게 반등할 겁니다. 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의 급등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레벨의 숏이 어떻게 있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걸 봐야 아는 부분인데 10%씩 두 번, 5%씩 한 번 올라가서 단기간 내에 거의 30% 올라간 거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중요하지만 그런 숏과의 싸움도 정말 중요한 기업이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옛날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홈페이지에다가 숏팬츠 판매했잖아요. 여성용 숏팬츠 빨간색 뒤에 이제 숏 적혀 있는 거 그 판매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제 공매도 세력과 많이 싸웠었던 기업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금양 그 인터배터리 안 그래 갔더니 금양에서 또 새로운 걸 또 개발했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원해 4680. 근데 일단 테슬라가 4680을 원하고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엉망진창이라는 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배터리 크기에 대해서는 이게 일단 금양 것도 뭔가 확 나와보고 이제 양산이 되고 나서 그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다들 기다리고 있는 4680이잖아요. 그래서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조금 좀 강점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먼저 4680을 개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넣고 하는 시대가 당장 올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본이든지 이쪽 라인에서 먼저 개발되고 먼저 이제 올라오는 쪽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4680 배터리 관련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별로 투자하실 때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뭐 LG엔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게 좀 아쉬웠던 게 MSCI의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제 코리아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구성 종목이 보통 100개 초반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LG화학이 있었고 LG에너지 솔루션은 그 탑 10에 있었어요. 탑 10까지만 딱 공개가 되고 자료를 봐야지 100개가 다 나오는데 탑 10에 원래 LG화학도 있었고 LG엔솔도 올라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둘 다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MSCI 그 코리아 인덱스를 보고 외국에서 펀드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그걸 보고 참고를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삼성전자 거의 뭐 35%고 삼성전자 밑에 뭐 쭉쭉 SK하이닉스 있고 그 밑에 삼성전자 우선주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LG화학이랑 LG에너지솔루션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LG엔솔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왜냐면은 새로 많이 펀드가 만들어지면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고 그 비율대로 그대로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기계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4680 얘기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네, 그거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는 그 MSCI 탑 10 코리아 인덱스 탑 10에 있는 기업은 포스코홀딩스 제일 위에 있었고 삼성 SDI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기업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삼성 SDI도 지난번에 인터배터리 갔더니 전고체 배터리 이게 처음 났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당장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문제긴 하지만 지금 주가가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는 이 MSCI 이 코리아 인덱스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MSCI 탑 10에 있는 기업 오늘자로는 모르겠어요. 최근 게 3월 말자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 3월 말자였던 것 같은데 아마 오늘 29일이니까 아마 4월 말자로도 리프레시가 될 거예요. 한 하루 이틀 영상 올라왔겠지만 리프레시가 되겠죠. 그때 보고 2차전지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본 거로는 최신화된 게 포스코홀딩스가 메뉴에 있었고 4위인가 5위인가 있었고 그 밑에 삼성 SDI가 있었고 그 밑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위주로 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을 최근에 이끈 게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죠. 테슬라요. 지금 다른 건 왜 때 외국에서는 오히려 많이 눌렸잖아요. 테슬라 눌리기를 다들 기다리시지 않으셨나요? 저 오히려 테슬라 갔다 와요.